이 땅의 모든 알바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안녕하세요. 우리는 알바 상담 쇼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알바 선사 무슨 일이에요? 망했어요. 알바 가게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면서 가게 문도 닫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이제 저 다음 달 용돈은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알바! 알바를 위한 변호사 알변 방현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진정사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알바생분들의 체불 액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어서 알바생분들은 마음고생만 하다가 진정사건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임금체불 관련 절차들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마음고생만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님, 저처럼 갑자기 가게가 망하거나 사장님이 잠적하시게 되면 임금을 못 받는 사람은 정말 막막해질 텐데요. 그럼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배워봤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도 물론 적혀 있지만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관계에서 만약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장,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들이 따로 있지만 가까운 노동관서에 가서도 신고하실 수 있다는 것. 알바생분들이 강남역에서 일을 하셨다 하면 강남역을 관할하는 곳은 서울 강남 고용노동지청이에요. 이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곤란하다 하시면 팩스로도 하실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보면 민원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정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님들은 이제 공무원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거든요. 법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것으로는 이제 근로감독관님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수사를 해서 이제 필요한 절차를 이제 이행하게 되시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보니까 근로감독님께서 막 날아다니고 다 해결해 주시던데 그럼 진짜 감독관님께서 못 받은 월급까지 다 찾아주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노동부라는 곳은 임금 못 받으신 분들의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임금 체불이 조금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혼동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체불 임금이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근로감독관님들이 사업주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줄 것을 독려하시기도 하고 지급 지시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만약에 지급이 되면 이제 종결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급되지 않게 되면 근로감독관님들이 수사 결과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이 생겨요. 검찰로 이런 식의 이제 지불을 하지 못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관해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보면 가게가 망한 경우도 분명 있었지만 그 사장님이랑 그 알바랑 싸워서 돈을 제때 안 주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계약한 내용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모두 다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로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어떤 식의 일을 했는지 얼만큼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실관계 증명을 아예 할 수 없는 건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계약서가 있으면 그 증명이 조금 쉽다, 용이하다는 측면이고,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카톡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죠? 카톡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거나 업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께 받은 그런 것도 증명할 수 있고, 다달이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임금 통장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을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교통카드 내역 등도 이제 이 알바생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장님께서 그냥 나 처벌받겠다, 대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못 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단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서 최단금의 제도는 소액 최단금 제도와 일반 최단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이 소위 말하는 망했다라는 것은 이제 도산 등의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일반 최단금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사장님들이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보호를 위해서 미리 정부에서 소액으로 임금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들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소액채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액채당금 제도는 바로 그냥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임금체불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고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채당금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알바비가 아깝긴 한데 저희 같은 학생들이 소송까지 가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근로자분들이 직접 소송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무료 법률 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먼저 여러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시게 되면 그 가까운 지방노동관세에 진정사건을 신고를 하시고 감독관님들이 체불금품을 확인해 주시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을 받으셔서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소액채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채당금 액수가 조금 높아져서요. 최대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액채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바님,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임금 체불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근로가 될 텐데요. 먼저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일정 시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기 전에 내가 일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체불 사업주 명단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게 돼요. 알바 찬사, 이제 못 받은 월급 걱정은 좀 덜어졌는지요? 네, 처음에는 그냥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도 듣고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안심이 되네요. 전 근로계약서가 두고두고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 구독과 공유를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